안녕하세요. 다육이랑 룰루랄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고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죠. 여기가 저희 지금 안방 베란다인데요. 제가 토요일날 그것도 다 저녁 돼서야 이 아이들을 거리대 아이들을 다 철수를 했습니다. 아크릴 선반 아이들은 그대로 뒀고요. 지금 비가 너무 오랫동안 많이 오다 보니까 거리대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냥 저녁에 일단 다 이렇게 들여놨어요. 제가 토요일날 영상에 놀래가지고 올렸는데 그 바닐라 비스 하나가 물음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걱정스럽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 이 중부지방이 계속 수요일 빼고 정말 그 전주 어제 일요일 말고 그 전 일요일부터 하루, 딱 수요일날 하루 정도만 비가 안 오고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하우스 뚜껑을 열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왜냐면 오전에 특히 또 오전에 주로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고, 제가 오전밖에 이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데, 그 오전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나면 이제 오후에는 제가 일을 하니까 이 아이들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몇 날 며칠 그 하우스 뚜껑 그 안에서 갇혀 있었죠. 근데 너무 습도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습도가 높으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통풍이 또 한 번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육이 키운 지가 지금 만 11년이 지났고 12년 차예요. 12년 차에 깍지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것도 지금 이 장마에 깍지를 처음 발견하고, 제가 그것도 놀래가지고 영상에 담아서 찍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깍지를 또 발견했지 뭐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제가 너무 운이 좋게 이 다육 생활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운이 이제 다 끝난 건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깍지를 그것도 지금 거리대에 있던 아이에서 깍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때 깍지 발견되고 그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 주신 분들 중에 그 주의를 잘 살펴봐야 된다 막 이런 글들도 있으셔서, 제가 깍지는 정말 초보거든요. 지금 거리대 생활은 10년째예요. 다육이 키운 거는 12년째지만 그 처음에 제가 다육 생활을 할 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그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란다에서만 키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연히 어떻게 그 거리대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제 바로 주문을 해가지고 거리대를 지금 10년을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정말 깍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깍지를 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이번에는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서야 늦가기 깍지 공부에 들어갔지 않나요? 그래서 깍지를 발견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것저것 영상을 막 뒤져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이, 일단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자, 이게 지금 저희 아이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드린 이유가 이 아이들을 샅샅이 전수조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 드렸어요. 자, 바닐라 비스인데요. 이 아이가 어디서 생겼냐면 여기 지금 엄청 여기 꼬질꼬질 지금 자국이 너무 많죠. 지금 이렇게 까뭇까뭇한 이런 거는 저의 손톱 자국도 있고 그 핀셋으로 이렇게 들추다 보니까 여기 막 보이는 거예요. 하얀 게. 그래갖고 걔네들을 다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걔네들을 막 뽑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다른 영상들을 막 뒤졌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뽑아가지고 물 샤워, 물로 막 여기저기 다 씻었어요. 물로 이 잎을 하나씩 들어서 물로 계속 닦아냈어요. 계속 닦아내고 다 닦아내고, 그리고도 또 이렇게 살짝씩 들춰봐서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깍지약을 급하게 시켰죠. 제가 진짜 지금까지 저희 엄마 집에 가면은 깍지가 있더라고요. 엄마 집에 엄마가 제가 다육이는 물을 많이 주면 죽인다고 하니까 예전에 처음 사드릴 때는 또 물을 너무 많이 주시고, 아니면 언제 죽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장마철에 들였다 냈다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그냥 그 자리에 두시니까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엄마가 이제는 물을 또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가면 깍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집에 갈 때 깍지약을 사가지고 가요. 요번에도 깍지약을 딱 하나만 샀어요. 제 거에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상비약으로 줬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서 제 거는 안 시키고, 저번에 5월달에 엄마 집에 갈 때 제가 깍지약을 하나 사가지고 엄마 집에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깍지약을 얼른 주문을 하고, 그리고 깍지약을 지금 토요일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토요일날 오기 전에는 얘를 수요일인가에 발견을 했는데, 요 아이를 다 씻어서 다른 집에 있는 약을 뿌려주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깍지약을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도 또 한 번을 뿌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3번 이렇게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매일매일 여기 위에다가 몇 번 뿌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틀 연속 뿌렸고, 그 전에는 제가 갖고 있는 그냥 깍지약은 아니고 그런 약을 갖고 있던 약을 한번 뿌렸어요. 그래서 그냥 스프레이로 된 거 있죠. 그냥 저희가 쓰기 편한 거, 친환경 그걸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깍지라고 쓰여 있는 이런 친환경 제품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뿌리고, 그래서 늦가게 깍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거를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을 다 뒤져야 될 것 같은데, 비는 또 계속 오고 뚜껑을 열 수가 없고,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다 드리자 했어요. 그래서 다 들여놓고, 저희 남편이 그렇잖아도 옛날에는 비만 왔다 하면은 잘 드리더니 올해는 왜 하나도 안 드리냐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비가 오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봐 베란다로 싹 들였다가 날이 좋아지면 내놓고 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든 밖에서 버텨보고 싶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하나도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때랑 달라진 게 뭐였냐면, 이렇게 거리대가 지금 요 선반 하나의 양이 지금 저희 거리대 하나 정도 딱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양쪽 가에는 거리대를 걸어도 들이치는 바람이 많이 불면 요 끝에 있는 아이들은 물이 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심으로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 끝에 있는 아이들을 몇 개를 드려요. 드리고 나면 공간이 좀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빼고 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 가에도 이렇게 하나를 빼고, 좀 욕심을 버리는 거죠. 하나를 빼고, 요 가운데 아이들은 비를 안 맞으니까 가운데 아이들은 그대로 두고, 양쪽 끝에 아이들은 조금 몇 아이를 집어넣었어요. 베란다로 드렸는데, 요번에는 그 작업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라도 더 내놓고 싶어서 막 빡빡하게 내놓잖아요. 그 빡빡하게 내놓은 상태에서 몇 날 며칠 하우스 뚜껑을 못 열고 덮어놓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통풍이 안 되니까 밀집도는 너무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깍지 생긴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약간 목말랐던 아이들, 약간 제가 이제 저번에 물을 이렇게 일주일 오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물을 한 번씩 다 찾아서 줬는데, 그때 물타임을 제가 건너뛰었어요. 건너뛴 아이들이 깍지가 생겼어요, 보니까. 근데 목은 마른데 이제 그 안에서 통풍이 안 되니까 그게 통풍이 안 돼서 플러스 작용이 된 것 같아요. 통풍만 됐었더라면
물이 고파도 뭐 며칠 사이에 그렇게 확 이상해지진 않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수요일 날은 반짝 날씨가 좋아서 하우스를 열어놨었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열었으니까 2박 3일 동안 한 번도 그 아이들을 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2박 3일 안에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깍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아이들을 다 들여서 지금 하나씩 다 눈맞춤하면서 자 입장을 하나하나 다 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깍지 있는 아이들을 요 아이, 얘 옆에 있던 아이가 막 이제 얘네들이 근데 다행히 이제 막 엄청 심하지 않고 막 생깨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총 3개를 찾았습니다. 저 아이 포함 3개를 찾아가지고 지금 그 새 아이 살포하고 막 다 씻기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추파춥수. 제가 너무 예뻐하던 아이인데, 이 아이 하나가 목대를 제가 이걸 심을 때 약간 불안한 감은 있긴 있었어요. 또 한번. 이 아이를 심을 때 목대가 긴데, 목대를 다 숨겨서 심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목대를 너무 깊이 넣어버리면 이 안에서 목대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제가 이걸 목대를 좀 꺼내서 심을까 하다가, 그냥 푹 넣어도 예쁘길래 그냥 푹 넣었더니, 역시나 이 아이도 그 부딪히는 비에 이제 요 밑에 화분 밑에는 흙이 계속 못 마르지 못하잖아요. 비가 계속 오니까 이 밑에가 계속 습기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요 목대에서 약간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잘랐어요. 잘랐는데 그닥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고 이 아이가 살지 안 살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려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발생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해마다 있는 일이고요. 여름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떠나가는 아이도 있고, 근데 누가 먼저 떠나갈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끼는 아이들이 가면 조금 마음이 좀 쓰리긴 하죠. 그래도 가을 되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가을에 또 더 예쁜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취미생활이잖아요. 근데 취미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리를 또 새로운 거를 사는데 이 아이들이 자리가 다 채워져 있으면 뭐 다 안 가고 잘 사라져 있으면 좋지만 뭐 가면 어쩔 수 없죠. 그죠? 아이 이쁘다. 이뻐요. 샤프테. 가는 아이는 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고, 이 취미생활로 인해서 저희들이 즐거움을 얻자고 하는 건데 이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영상이 되게 길어지죠. 제가 너무 신기한 게요.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분들 거 볼 때는 그냥 봤어요. 근데 제가 시작을 하고 나서 찍으려고 하니까 말이 혼잣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얼떨결에 이렇게 올려놓고 진짜로 말을 하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고 이상해서 계속 자막 처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게 아크릴 선반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설명을 해드려야겠는데 글로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마이크도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네요. 큰일 났어요. 제가 나는 너무 길게 찍지 말아야지 그랬거든요.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네요. 저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을 다 들여놨고요. 이 아이들을 지금 저희 여기 중부는 오늘 잠깐 비 소식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쭉 비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잠깐 한 3일인가 또 이제 좋더라고요, 날씨가. 그러면 제가 아마 그 3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아이들 또 내놓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또 5일인가
다음 주까지 쭉 이제 또 그 뒤로 주말까지 해서 쭉 비가 이제 또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아이들을 또 들여놔야 되나? 이게 항상 좀 고민이긴 한데요. 그때 몸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제 그냥 하려고요. 비가 정말 너무 많이 와서 또 아이는 데뷔쳐라 제가 저번에 꽃든 다육 거기 들려가지고 요 아이 하나 품어온 아이인데 요 아이는 목둥이를 그냥 심겨져 있는 화분채로 지금 사왔어요. 여름 분갈이가 좀 또 걱정이 되고 해서 그냥 이렇게 사왔었습니다. 비가 정말 너무 많이 와서 곳곳에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졌죠. 저는 어제 뉴스를 보고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정말 우리 유치님들 아무 해도 생기지 않고 피해 없으시고 잘 지나가야 되는데 그 수해를 입고 피해를 입고 하신 분들 영상을 보면 저는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1990 몇 년도에 제가 20대였고 저는 학원을 그때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었고 남동생은 여름성경학교 보조교사를 하려고 그때 대학생이었던 남동생이 이제 집에 와 있었고 여동생 둘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서울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날 집중호 국지성 그 집중호 있죠. 그게 밤새 이제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저희 친정집이 직격탄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 하천을 끼고 있는 곳에서 항상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집 옆에도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제 그 산에서 이제 산사태 같은 게 나면은 이제 동네로 그 하천을 따라서 나무가 통째로 막 다 뽑혀요. 전봇대도 다 뽑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떠내려오다가 다리에 걸리는 거죠. 다리에 걸리면 그 이제 물이 갈 곳이 없어지니까 범람을 해서 그 주변에 이제 집들을 또 덮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랑 남동생이랑 할머니랑 이제 위험한 상황을 판단을 하고 아빠는 이제 먼저 나가 계셨고 아빠는 이제 다른 막 이렇게 일로 이제 막 보고 계시고 이제 셋이서 골목으로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중에 그 물이 덮쳐가지고 골목이 이제 완전 갑자기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남동생이 그 골목에서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셋이 떠내려 가다가 남동생이랑 엄마는 이제 구사일생으로 저희 아빠가 그 셋이서 물에 잠기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나오다가. 그래서 아빠가 혼자 살 수 없다 싶어가지고 그 전봇대가 둥둥 떠내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전봇대를 타고 끌어안고 그 떠내려가는 장소까지 아빠가 가신 거예요. 가셔서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엄마하고 남동생은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할머니를 이제 잃었거든요. 할머니를 먼저 보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가 오면 그때 그 아픔이 완전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생각이 나고 이렇게 TV에서 이제 저렇게 아픈 일을 겪으신 분들을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이게 남일 같지가 않거든요. 참 안쓰럽고 얼마나 힘드실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아무튼 그랬습니다. 조금 이제 얘기가 좀 이상하게 갔는데 저희가 다육이를 키울 때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많이 힘드셔도 뭐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제 한 달만 버티면 또 예뻐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해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그 얘기를, 이제 중요한 얘기는 한 달만 버티면 이뻐집니다. 힘내세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삼천포로 약간 빠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모두 힘내세요. 또 비 소식이 있지만 잘 이겨낼 거예요. 잘 이겨내 보고요. 아무튼 네, 영상이 진짜 너무 길어졌어요. 이번 주도 힘내시고, 네, 다이비드가 항상 룰루랄라 행복할 시간들만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도 힘내시고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랄게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